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고전시가 5강에 있는 이제 우국가라는 작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강에 있는 거창가라는 작품과 향산별곡이라는 작품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경화여고 학생들, 이제 고3 학생들 시험 범위가 여기 고전시가 6강까지의 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6강까지 내용들을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고전 소설 파트를 좀 간단히 좀 강의하려고 하니까 함께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보고 넘어갈 건데요. 진정한 배움은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청춘을 위한 고전 한 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 구절을 좀 따와봤어요. 진정한 배움은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공부를 한다는 건 그냥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는 그런 지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왜 그렇지? 라는 어떤 궁금증, 의문, 이런 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진짜 요 의구심이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A라고 설명했을 때 이게 왜 A지? 이 A를 다른 곳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잊지 마시고, 국어 공부를 잘 하시려면 잊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왜 그렇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거창가 작품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일단 그 수능특강, 우리 2022 수능특강 문학에 보시면 56페이지에 있는 작품이에요. 일단 앞쪽에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 책에는 이 말은 없어요.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라는 말은 없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일단 조선 전기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태평성대를 노래하거나 성을, 쉽게 말하면 어떤 자연 속에서의 어떤 즐기는 삶 혹은 임금에 대한 충, 이런 거를 조선 전기에 주로 많이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여러분 나라가 후기에 가면 나라가 좀 망할 때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탐관오리들이 판을 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 특히 이 현실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불어 이 수령과 아전에 의한 수탈,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령주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혹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5글자로는 우리가 가정맹허호라고도 얘기하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 후기에 현실의 모순이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마련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관하로 끌려가 형벌을 받기도 하는, 자, 요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창가라는 작품 속에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는 백골진포. 백골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의 시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체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와나 작품, 가가 거창가고 나가 뭐였죠? 향림별곡이었나? 향산별곡. 제목도 까먹었네. 향산별곡이라는 작품인데, 이 거창가라는 작품은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 무슨 아이돌 이름 같죠? 이재가와 아이들! 이재가와 아이들이 아니라 이재가와 아전들, 이 나쁜 인간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길어요, 여러분. 거창가는 엄청나게 긴 작품이거든요. 그냥 뭐 거의 책 한 권 수준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 얘기들이 써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백성의 고난을 노래한 부분이 우리 책에 실려있는 거고, 지방 하층 사족으로 추정되는 작가가 관리와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건 후자인 향산별곡에 대한 이야기.
미리 살짝 팁을 드리면 거창가는 벌해주세요. 쟤네 혼내줘요.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향산별곡은 관리들 좀 정신 차려라. 니네 정신 차릴 수 있어. 정신 차려봐.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것만 잘 지키면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약간 좀 일종의 조언을 던지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해결책이 달라요. 그걸 좀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첫 번째 우리 거창가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이러한 좀 이렇게 긴 가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막 해주면 맞아. 이건 이런 뜻이지.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이런 백지 상태의 글에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일단 선생님이 함께 수업해드린 거에 따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어려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긴 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 파악만 잘하면 거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뜻이 뭐 정확하게 다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선생님 따라오시면서 요런 단어 나오면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긴 경우에는 좀 잘라서 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좀 잘라온 것들은 뭐 EBS 교재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해설서에서 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많이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용상으로 좀 잘라봤으니까 요 네모 부분 나올 때마다 작은 소주제라 생각하시고 긴 것들을 한 번에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잘라서 부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도록 하죠. 자, 큰 틀은 그래요. 거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이던가? 하여튼 그 거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이재가라는 이 나쁜 수령이 아전들과 더불어서 이 고을을 수탈하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탈하는 이야기거든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죠. 거창지경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이, 지뢰. 그러니까 거창이라는 동네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삼, 합, 안, 의, 안지 요런 동네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창에 있으면 뭐 삼가, 그다음에 합천, 그다음에 안이, 지뢰 뭐 요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나 보죠. 자, 내읍. 내읍은 당연히 여기가 내읍이겠죠. 삼합, 안이, 내읍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 상정할 때 여러분 결복할 때 이 결자 다른 건 몰라도 결자는 알잖아요. 뜻을 뒤에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게 많이 써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결정하는 거냐? 세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읍 중에 처한 상황 속에서 매년 세금을 결정하여 상정 올리는데 타읍 11냥 민간에 출질하고 그럼 타읍이 어디냐면 이 내읍이죠. 타읍은 내읍인데 여기는 11에서 12냥을 지금 걷어 들어가는데 이 거창이란 요 동네는 16에서 17냥을 얘는 지금 16에서 17이니까 거의 한 5냥 정도를 더 지금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돈이 가증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더해서 뜯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탐관오리 이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탐관오리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래서 타읍도 그럼 타읍은 아까 얘기했던 그 주변의 내읍이죠. 이 타읍도 목상납을 호조회청 봉상하고 호조회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나라의 기관이에요. 세금 걷어들이는 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기관에 봉상, 바친다는 뜻이겠죠? 본읍. 그럼 본읍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거창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창을 요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 타읍과 거창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대조는 아니겠죠. 어차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상납을 호조회청. 목상납을 호조, 그러니까 뭐냐면 타읍이나 거창이나 똑같이 나라 기관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보다 적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린 똑같이 바치고 있고 그 다음 다 같은 왕민, 왕의 백성으로서 왕세, 왕에게 세금을 그러니까 똑같이 왕의 백성이고 똑같이 왕께 세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거창만 4, 5냥씩 가증하냐? 지금 여기가 심오겠죠. 거창에 4, 5냥씩 가증해서 거두는 이 세금이라는 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작은 주제인데 소주제는 부당한 조세에 대한 얘기라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세금을 가증했어요. 거창이 타업보다 한 4, 5냥이 많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가증해?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숨은 의도는 뭐냐면 그 4, 5냥 니네가 먹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지금 같다면서요. 나라의 바칙이 똑같다면 아마 11냥에서 12냥으로 세금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16, 17이니까 한 플러스 5냥을 좀 더하는 거잖아요. 이 플러스 5냥은 아마도 그 이재가, 그 나쁜 놈, 그 놈이 아마 가져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착복을 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죠? 넘어갈게요. 더구나 원통할세, 대놓고 우리 정서를 얘기하죠. 원통하다라는 정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원통이란 말에다가 이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하나 써놓고 시작할까요? 직접적 제시. 이렇게. 자, 뭐가 더 원통하냐? 백사장의 결복이래. 우리 아까 결자가 뭔가 정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럼 결복은 세금을 정한다는 것 같은데 결복, 아까 결복도 세금 정하는 거였으니까 어디다가 세금을 정하는 거냐면 이게 모래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모래에다가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지? 모래에다가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밑에 봐요. 근래 낙강성천, 이 강 여러분 알죠? 내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냇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뒤에 뜻을 보면 나와 있는데 낙강성천 구산같이 쌓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주르르르르르르르르 묶어서 지금 홍수가 범람을 한 거죠. 재해, 자연재해가 생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냐면 모래에 산이 쌓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될 그 산에다가, 아니 산이래.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모래가 쌓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연재해를 당한 거죠. 이렇게. 그럼 자연재해를 당했으면 사실 나라에서 많이 구제해주잖아요. 뭐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절통타, 원통과 비슷한 말이겠죠. 정말 원통하다. 우리 백성, 아마 거창 백성을 얘기하겠죠. 이 거창 백성은 재,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재라는 게 뒤쪽에 보게 되면 세금 감면이라고 아마 뜻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겠죠. 이러한 세금 감면을 한 집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 재결의 회감함은 이라 돼 있는데 여러분 재결할 때 이 재자가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회감, 감자가 뭐 감면한다는 뜻이니까 재해에 대해서 세금 감면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한다면 재해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것은 묘당,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부기관에서 처분할 수 있건만은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가 왔을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묘당, 이 정부가 회감, 세금 감면을 저재결, 이 재에다가 감면 주는 거. 그럼 회감저 재결이라는 말을 좀 다 정리해보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거, 그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재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중간 투식, 누군가가 중간에서 투식, 뺏어 먹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중간 착복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여기 달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마도 이거겠죠. 부당한 조세에 대한 일 한번 더 하는 건데 이번엔 백사장 결복, 즉 모래산에다가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좀 감면을 혜택을 주거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자연재해 땅에다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감면 혜택 따위는 없고 중간 투시, 중간에 털어먹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런 거 가치란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유법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사실은 알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서리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작품은 고발하기 위해 쓴 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중간 투시겠니? 네가 했잖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속뜻은 그렇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포. 자, 오늘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가포인데요. 이 가포라는 게 여러분 저 포자가
배포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감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군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군대에서 의무봉사하는 걸 얘기하죠. 그걸 군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군역 같은 것들을 집에서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 그러면 가지 못하니까 그럼 대신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럼 너희들이 포를 짜서 이 옷감을 지어서 그걸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혜택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포는 옷감으로 내는 세금이라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포인트. 이 가포라는 거가 있는데 옷감으로 내는 세금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러한 세금 중에서 옷감으로 다양한 세금들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악생포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심한 가포라는 거예요. 이 악생포는 악공들에게 주는 이제 어떤 가포라는 뜻인데 어쨌든 뭐 그런 종류가 있나 보죠. 3, 4년 내려오며 탐악이 더욱 심했대. 와, 진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정이라고 하는 이 괴롭히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인 거죠. 그죠?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악생포 한 당번을 한 차례란 뜻이에요. 한 차례를 한 고을에 얽어매어.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한 고을에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체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 고을에다가 한 방에 팍 쳐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세금을 한 뭐 11냥, 12냥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많으면 1, 200냥. 대박. 그죠? 적어도 7, 80냥. 이건 뭐 어떻게 해요? 11냥, 12냥 내던 거를 60냥을 내버리려고 하니까 7, 80냥 내버리려고 하니까 이 마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만 내다 나라가 이 마을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야무지. 여러분 이게 모자가 전형 모자잖아요. 밤야자고 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남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책방이라고 할 때 여러분 책사란 말 들어봤잖아요. 책사. 이 책방이 진짜 책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또의 비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또의 비서에게 들어가니 뭔 얘기냐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 게 지네들도 아는 거죠.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남모르게 그 사또의 비서에게 이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지. 뒷구멍으로 뭘 챙기고 있는 거야. 그 대놓고 걷지 못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 몇몇이 망했는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넘어가 볼게요. 그 남은 많은 가포가 수륙군병 던져두고라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수륙군병이란 말은 뭔 얘기냐면 사실은 군자는 여러분 알죠? 그러면 수군, 육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군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대 어떤 군역을 위해 내는 그런 가포 던져두고는 무엇은 물론이고 정도로 해석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건 물론이고 선무포, 재번포, 일리포, 노령포 이건 그냥 가포의 종류들이에요. 이 수많은 가포의 종류들, 명색다른 저 가포, 그러니까 이 명색다른 저 가포가 바로 이 위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를 100가지로 침체, 와. 그러니까 이 가포를 한 방에 걷어가는 게 아니라 100개를 나눠서 뭔가 걷고 있나 봐. 이 진짜 나쁜 인간들 아니니? 어쩜 이렇게 머리가 기발하지?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 100가지로 침체하니, 침체기를 말을 뒤쪽에 보면 뭐, 트집 잡아 돈을 걷어간다는 뜻이니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삥을 뜯어간다. 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냐면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애기, 작은애기 요게 EBS 교재에 진짜 설명이 돼 있어요. 요것들은 가짜 이름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집에 식구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세금 매긴 사람 딱 온 거예요. 이 집엔 한 7명 사는구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4명밖에 안 사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 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야? 여기 지금 보니까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아이 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담사리, 박담사리, 그다음에 뭐 김담사리 살고 있구만. 아니 김담사리 누구예요? 여기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웃긴 인간들이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요거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면 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사문서 위조 아니 공문서 위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거죠. 이 나쁜 인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서를 조작해서 없는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정말 지독한 인간들, 그죠? 그래서
어서 가고 바삐 가자. 이게 뭔 얘기냐면 향작청이라는 관청이거든요. 거기에 잡혔단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금을 안 냈다가 관청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던 거야. 그래서 야, 관청에 끌려갔대더라. 우리 어서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자는 얘기 뭐냐면 이 수탈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가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뭐 표현기법을 물어보자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앞쪽에서 뭐 직유법도 있었던 것 같고. 여기까지 소지는 뭐냐면 부당한 조세, 그중에서 가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양한 종류의 가포들을 얘기하고 문서 조작에서까지 가포를 걷어가는 이 지독한 인간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마을에 짖는 개는, 자, 이번에 3줄짜리인데요.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을 보고 꼬리를 친대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보통 개가 꼬리를 치는 경우는 자기 주인을 보거나 반가운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치죠. 그러니까 지금 개가 꼬리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자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가 아전 보고 꼬리를 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아전을 자주 봤다는 얘기예요. 이 개가 아전을 너무 자주 봐서 이제 너무 친근함을 느낀다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잦은 수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자주 찾아와서 뜯어갔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뒷집에 우는 아기가 아전 왔다고 울지 말래. 그러니까 아전이 오면 아기가 우는 거야. 아기가 뭘 한다고 울어. 근데 아기가 운다라는 게 왜 운다고 표현되는 거냐면 밑에 써있어.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 요게 핵심이거든, 얘들아. 요게 갓 태어난 신생아 있잖아. 이 신생아 아기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2명이 있었어. 근데 딱 보더니 2명 세금,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아기가 태어났구만. 그럼 여기는 지금 3명분의 세금을 내야겠어? 이런 식이야. 갓 태어난 아기한테 세금을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거야. 진짜, 와, 진짜, 그죠? 대박 아니니? 자, 여기는 지금 부당한 조세 가포 중에서 황구첨정, 즉, 신생아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단했죠, 여기는요? 자, 넘어갈게요. 자, 생민가포 던져두고, 생민은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포를 거두는 것은 던져두고 아까 내가 물론이고라고 해석하라 했죠? 이건 물론이고 백골징포는 무슨 일인고? 백골징포는 아까 얘기했지만 백골, 시체란 뜻이죠. 그래서 시체에게 세금을 매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백골징포가 핵심인가 봐요. 그래서 백골징포는 무슨 일이냐? 황산고총, 이게 오래된 무덤이거든? 이 총자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노방강시, 길로자니까 길에서 사망한 시체, 이런 뜻이야. 어쨌든 이 무덤에 있는 이 시체, 너의 신세가 불쌍하구나. 이 너는 이제 이 시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 죽은 지 몇 해간데 가포돈이 어인일인고, 너 죽은 지가 몇 해인데, 그러니까 죽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 시체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거야. 그럼 관문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하다. 그치? 왜냐하면 시체한테 세금을 매기면, 야, 시체! 여기 남편이 뭐 한 4년 전에 죽었구만. 이 남편에게도 세금을 매겨야겠어. 그러면 이 시체가 무덤 속에 딱 일어나갖고, 세금을 마련하러 가야 돼. 이러고 돌아다닐까? 아니지. 이건 당연히 송장이 내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희생을 해서 또 돈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송장을 다시 파서 백골징포를 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가포 탈할제, 뭐 가포를 통해서 수탈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가포를 통해 수탈할 때 원정을 호령, 원정은 얘들아 원망하는 소리거든. 원망하는 소리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요?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 이 원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호령, 불호령, 그러니까 혼낸다는 거죠. 어디서 큰 소리야? 조용히 해! 그래서 막 불호령을 치면서 쫓아낸다는 거야.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시체한테 세금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와갖고 저것들 다 쫓아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쁜 인간들인 거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이런 풍경을 보니 시체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풍경을 보니까 월락 삼경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깊은 밤에 천은우습
여기 음자가 그늘 음자, 어둡다. 그리고 이 습하다는 뜻이니까 요거 얘기하면 하늘은 어둡고 그다음에 비 내리는 이런 뜻이거든. 그럼 하늘이 어둡고 비가 내린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배경하고 인물의 심리 이거를 조응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배경이라는 게 되게 슬픈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암울한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냐면 백성들의 이 슬픔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배경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백성들의 어떤 슬픔들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하늘도 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말 써있잖아. 원통하다가 우는 소리, 동원 하늘이 함께 운대. 하늘은 얘들아 울 수 없어. 근데 하늘이 운다라고 한 건 이 하늘에게 감정을 부여한 거니까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늘조차도 슬퍼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하늘은 울지 못하거든요. 운다라는 감정은 사람만 지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지닐 수 있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인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의인어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의 주제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당한 조세, 가포를 매겨서 즉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중에 백골징포로. 아까는 황구첨정이라는 부당한 가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포 나오는 시점부터 첫 번째가 되게 다양한 가포를 매겼죠. 그죠? 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두 번째는 어린 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는 지금 백골징포,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어떤 세금의 수탈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산백수 우는 과부가 나와요. 사실 남자가 죽고 나서 여자가 혼자 나오면 이때 당시에는 세상 살기가 되게 힘들었다라는 게 사실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보죠. 청산백수 우는 과부 이 여자가 이제 여기서는 주인공이에요. 그대 울음 처량하다. 그대는 우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봉방이 더욱 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서름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여인의 순환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는데 남산에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이건 사내죠. 남자.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같이 갈아주겠으며 동원에 익은 술을 네 데리고 화답할고 화답이란 것은 서로 물어보고 답한다는 뜻이니까 누구와 함께 마실고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함께 밭을 갈아줄 그 남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린 자식은 아비를 불러 우리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며 어미의 애간장을 다 녹여내고요. 여벽이 우는 자식은 배고프다고 서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결국 이 여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어떤 비참한 이런 모습들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 저런 아이들의 모습을 가져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생각 서러.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남편 생각하니까 서럽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 생각만으로 서로 미칠 것 같은데 죽은 가족한테 가포를 진짜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매겨버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일종의 설상가상. 들어봤어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안 좋은 일 속에 안 좋은 일에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완전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설상가상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고 흉악하다 저 주인 놈 과부 손목을 끌어내어서 그러니까 지금 과부라고 막 주인이 또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나 봐요. 가포돈을 던져 두고 차사의 관습을 먼저 이 차사가 여러분 앞쪽에서 우리 몽천요 배울 때 꿈으로 차사를 삼아 님에게 보낸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의 뜻이 뭐였냐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밑에서 뭔가 그 그러니까 뭔가 도와준 부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 아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가의 아전들. 그래서 이 아전들의 관습을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인놈이 이 나쁜 놈이
여기에 지금 이제 아전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을 거 아니야. 그러한 이 아전들의 관습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본받아갖고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해서 거두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여인의 순환, 과부의 순환, 백골징포 당하고 주인이 횡포 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만 딱 봐도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보죠. 청천의 외기력이 어디로 향하는가? 저 외기력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지? 청천, 저 하늘의 외기력이 어디로 향하니? 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너 소상강 가는 거야, 동정호 가는 거야? 일종의 대꾸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 여기 임금 계신 곳이에요. 임금님 계신 곳에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 민정, 세부 상황? 정확히 얘기하면 세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폭정 있잖아, 폭정. 폭정의 세부적인 상황들을 거기다가 다 적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나쁜 악행들을 일일이 싹 다 적어가지고 이 상림원에 가서 인정정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임금한테 좀 올려주라. 그래서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 처분 내리소서. 자, 뭐뭐에 주소서라고 하는 건 소망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님 혼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금께서 혼내주길 바라는 그런 모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냐? 잘 안 와요.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보면 뭘 들어봤을 거냐면 이 말을 들어봤다는 얘기 아니라 표현 기법이 A, A, B, A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암행어사가 오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오고 있다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 이 금부도사나 암행어사나 사실 비슷한 존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둘 다 이 상황을 타개해줄 존재. 임금님께서 보내야 할 존재라고 볼 수 있고 금부도사는 어쨌든 이 상황을 타개해줄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거겠고요. 이걸 내리나니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자루쌈에 누굴 버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자루쌈에다가 그 나쁜 그 탐관이들을 싹 다 잡아다가 길가에 버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뭐와 소서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소망 담고 있는 거.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화자의 소망이 담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발 좀 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어와 백성들아. 도노법이네요. 뭔가 부르는 걸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하죠. 백성들아, 연후의 태평세계, 그렇게 한 후에 태평세계가 올 거야.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태평세계가 올 거거든. 찾아올 거야. 그러면 만세만세 억만해로 여민동락. 여민동락은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백성과 임금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뭘 하는 거냐면 탐관오리를 징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들 보면 중간중간 선생님이 소주제 말씀드렸잖아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만 꼭꼭꼭인데요. 주제가 뭐냐? 부조리한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현실, 어떤 부조리한 현실이야? 정말 매겨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세금을 매기는 이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직위법도 드러나고 아까 의인법도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죠? 직위도 있고 열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꾸도 있고 뭐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 나타나는 부분 아까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감정이입. 하늘도 슬퍼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슬퍼한다는 걸 통해서 의인화된 모습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 같이 기억해야겠고요. 세 번째, 객관적 상가물이 나왔다. 객관적 상가물은 아까 뭐였었냐면 혹시 말은 설명 안 했지만 외기력이 있잖아요. 이 외기력이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전달해줄 존재. 결국 그 외기력이는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객관적 상가물을 볼 수 있겠구나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안에 굉장히 상세하고도 직설적인
탐과 놀이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여기다가 앞에서 설명했던 가렴, 주구 혹은 가정, 맹, 호 요거를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거창가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거창가에 이어서 우리 향산별곡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향산별곡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리할 거예요. 향산별곡은 방금 전에 봤던 거창가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가렴 주고 관리들의 어떤 횡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거창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들의 어떤 수탈당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풀어낸 모습이라면 EBS 교재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거기는 쭉 풀어낸 게 핵심이라면 EBS 교재에서의 향산별곡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가치관을 좀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이 글을 쓴 어떤 작가가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반 사대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슷한 어떤 이런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을 벌 주는 것보단 이제 뭔가 유교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짐작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무양반 목민 중에 항민하는 원님네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민이라는 게 백성들을 가학적으로 대하는 거니까 폭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혹한 정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혹한 정치를 하는 이 원님네들, 얘네들이 이제 나쁜, 이제 부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문반과 무반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문반 그리고 무반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목민 중에니까 목민은 우리가 목민관이란 말도 들어봤을걸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란 뜻인데 이런 양반들 벼슬아치 중에 가혹한 정치를 하는 이 원님들아 이 내 말씀, 이 나의 말씀 배척하지 말고 마음 새겨 들어보소, 마음 새겨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말을 좀 건네는 거니까 말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한 거는 일종의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의 작품은 비판이 의도였다면 여기는 물론 비판도 있긴 하지만 설득이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성 안에서 들을 쟤는 때죠. 성 안에서 들을 때는 총명인자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는 어찌 일이 다르신고 뭔 얘기예요? 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있을 때에는 총명하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 근무지, 지방이겠죠. 이 지방에 도착해서는 어의 일이 다르신고 결국은 이 어의 일이 다르신 모습은 바로 항민하는 모습,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항민하고 있냐, 사람들 괴롭히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이 모습은 가렴 주구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쪽은 과거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는 현재니까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를 대조시켜서 대조의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내려갈 때 돈 썼는가 들어갈 때 돈 썼는가. 뭐 내려갈지라는 것들은 뭐 지방을 내려갈 때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방관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건 중앙정부 이건 지방관이니까 지방관으로 내려올 때 네 돈 쓰고 내려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해먹으려고 돈 써서 내려왔니? 들어갈 때 돈 썼는가? 중앙정부에 들어갈 때 돈 쓰고 들어간 거 아니니? 기생에 빠졌는가? 너 지금 완전 기생과 함께 탐욕 즐기고 있는 거 아니니? 간사나정과 함께인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보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부패한 관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패한 관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 돈 내고 들어갔냐? 지금 뭐 술독에 빠졌니? 뭐 들어갈 때 뭐 그랬니? 뭐 한 거 보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린다라는 거는 요 안에 그러한 관리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뭐 되어 있는 거냐면 열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돈을 썼냐는 얘기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지금 내려올 때 돈 썼지?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돈을 여기서 삥 뜯어갖고, 아니 삥이 안 좋은 말인데, 자꾸 세금 걷어갖고 우리 뜯어내갖고 그 돈 충당하려고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약간 따져보기도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뭐 너 돈 주고 들어갔지?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을 내었으며,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되게 총명했던 사람이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총명들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은 없던 어두움을 내었으며, 그러면 앞과 뒤가 서로 대조죠. 이거 있으면 있던 없던이니까 이렇게 끊어서 앞뒤가 서로 얘도 대조, 얘도 대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결국은 이 두 개가 뭘 이루는 거냐면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대꾸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른 말로 본다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던 총명,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예전의 모습들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현재의 모습들이 이런 것만 남아있니 이 마이너스의 모습만 플러스 모습 다 어디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과거 현재를 계속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내 모를까? 야 내가 모르겠니? 나 다 알아 라는 거잖아. 이거는 일종의 서리법이겠죠. 자네일을 내가 보세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오면 내 모를까? 자네일을, 그 자네일을 나는 안 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 모를까 자네일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연쇄법이 쓰여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 모를까 자네일은 사실은 자네일을 내가 모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 문장만 본다면 또 도치도 써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도치도 있고 서리도 있고 연세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쪽에 보게 되면 여기 쭈루루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열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시험에 낼 만한 거리가 많네요. 그죠? 착한 본성 이름 속에 자기 욕심을 길러내요. 그러니까 본성은 착한 건 다 잃어버리고 네 욕심만 길러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사단 지목을 하나도 모른다. 여러분 사단 지목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들어봤나? 이런 말? 인, 의, 예, 지라고 들어봤나요? 뭐 측은지심, 그다음에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말들은 어디서 지키는 거냐면 유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덕목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만 남았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선사양전, 선사양전이니까 일종의 뭐 윗사람한테 아첨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선사,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건 제발 그만 좀 하고 자목백성 하여 보소. 그럼 자목백성이란 것들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선정을 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애민정신을 담아서 선정을 권유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하여 보소 마찬가지로 말 건네는 어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뭔가 유교적인 가치관만 회복하면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아주 착한 이야기고요. 앞에 쪽은 임금님 벌 좀 내려줘요. 쟤네 다 혼내줘요. 제가 나 때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창과와 마찬가지로 주제는 동일해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가 동일한 주제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가렴주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꾸, 반복, 열거, 연쇄 되게 많은 표현기법 쓰였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거창과는 의인법도 있었죠. 그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은 여기는 대꾸하고도 비슷하게 통할 수 있는 말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를 대비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가 마이너스, 과거는 플러스의 모습이 좀 많았죠. 옛날에는 안 그래놓고 왜 지금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창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가는 줄기차게 나쁜 놈이에요. 그죠? 여기는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얘기한 걸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직설적 어조를 통해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는 건 앞의 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창가하고 여기 있는 요 향상벽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러한 가사문학들의 특징은 그냥 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냈다, 본다, 안 읽힌다. 역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은 좀 노력이 필요해요.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이 고전시가 특히 가사문학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어차피 나오는 용어들은 비슷비슷한데 한자가 좀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자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 아까 뭐 결자 보이면 세금을 결정하는 건가?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다른 시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설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